네, 안녕하세요. 총괄호입니다. 오늘은 진폐증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승인받는 즉 유족급여 청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사례는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고 최근에 이제 지급 결정 즉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법적인 요건에 대한 판단보다도 사실관계,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진폐 유족을 신청했을 때 다른 일반 산재, 다른 질환으로 인한 어떤 유족 사건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족급여 청구도 그렇고요. 질병으로 인한 어떠한 산재 신청도 그렇고 꼭 구비해야 될 서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받는 요양급여 수진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망인이 유족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이정표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하면 그 해당 병원의 어떤 의무기록 사본을 통해서 하는 게 그게 제일 직접적이긴 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 흘러가기 위해서 안내해준 이정표가 저는 요양급여 수준 내역서라고 보는데, 봤더니 이분은 그 심근경색, 병증 뭐 엄청 많은 거예요. 물론 진폐 요양병원이었지만 이 병원 의무기록을 봐도 이분은 심근경색 병증으로 사망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은 딱 한 가지는 희망이 있거든요. 심근경색, 심장질환이면은 자, 진폐합병증 9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심장에 관련된 질환 뭐가 있었죠? 폐성심이에요. 과연 우리가 폐성심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전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만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일한 심장질환의 상태였고 상태가 비슷했고 모든 신체적인 조건은 다 똑같다. 동일하다. 하나만 빼고 진폐증이 있다 없다. 과연 이 정도면 근데 사망에 이를 정도였을까 이게?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쳤을 때 과연 이 진폐증이 적어도 이분이 30년 가까이 진폐로 요양하셨던 분인데 과연 이 진폐증이 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을 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과연 진폐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진폐증의 상태가 어땠는지.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분이 확인된,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이분의 진폐증의 상태는 20여 년 전에 정밀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판정받은 합병증과 여기서 판정받은 진폐병형과 여기서 판정받은 심폐기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는 이거는 이제 20년 훨씬 지난 판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행적들을 가지고 이분이 20여 년 이상 요양할 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됐죠? 진폐증이 과연 심해지지 않았는지를 저희는 찾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주장을 했고, 네,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그 개인적으로는 승인받은 게, 인정받은 게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은 맞아요. 근데 이런 표현 그렇지만 이건 만약에 부지급 때도 딱히 할 말은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게 무책임하고 모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노무사님 실력도 아니고 하는데 근데 이거 영상을 왜 찍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진폐로 인한 사망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질병 최초 신청할 때도 그렇고요. 그 이정표라 그랬잖아요. 재해자가 걸어온 어떠한 신체 어떠한 그 질환의 이정표가 되는 게 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받은 요양급여 수진 내역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시작하거든요. 저희는 사건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자, 두 번째, 힘들어 보이는 사건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승인 가능성이 100% 부지급이다? 이런 사건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있을 수는 있어요. 너무 예외적인 거. 근데 저는 1%, 2%, 10%만 돼도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진폐증의 경우에는 기존 질환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즉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을까요? 이 망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상 질병, 즉 진폐증이 원인이 돼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 이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족 사건을 할 때 사고사 말고 질병사 혹은 질병에 대한 최초 요양 신청을 할 때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준 게 한 가지가 있다.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요양급여 수준 내역서. 이건 어디서 발부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두 번째. 기존 질환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기존 질환이 있는 진폐 환자가 사망을 했다. 그래서 진폐 유족 신청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진폐증이 원인이 돼서 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한 건 아닐까를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드린 거고,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지급돼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취지라는 걸 아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아버지 심근경색인데 뭐 우리 시아버지 심근경색인데 우리 남편 심근경색인데 뭐 협심증으로 사망했는데 됩니까? 된다면서요. 이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인 거지 진폐 환자가 심장질환이 있으면 자연공이상 악화돼 사망한 거다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이제 나눴던 거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좀 찬찬히 한번 그 사건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유선 상담도 좋고 원하시면 방문 상담까지 친절하게 해드리니까 한번 같이 한번 사건을 풀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